도함수 활용 2의 두 번째 파트. 지난 시간에 14번을 원론적인 설명을 했고,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원래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엮어서 문제를 얼마나 더 빨리 풀 수 있나를 좀 볼 텐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3차 함수는 우리가 이제 미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래서 너희한테 외우라고 한 3차 함수가 이거 두 가지. 이 두 개를 외우라고 했다. 외우라고 했어. 네, 그러시죠. 이런 모양의 철사를 하나 이렇게 휘어놨다고 하면 이 철사가 이 함수를 나타내는 데도 쓰이고 이 함수를 나타내는 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철사의 휨새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홀수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함수, 우함수 얘기했죠. 예, 기함수의 다른 이름이 홀함수다. 홀함수인 이유가 홀수차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변곡점이 원점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요. 원점에 변곡점이 놓여져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보면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근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때 항상 만족하는 성질이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요 극소를 갖게 하는 x값의 위치와 이 변곡점에서 그은 가로선이 함수와 다시 만나는 위치 사이에 1대 루트 3의 관계가 항상 성립.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처럼 이게 루트 3이야? 그러면은 미분이 필요 없이 이 자리는 1인 거예요. 요런 점들을 이용하자 이거지. 요런 점들을 이용하자. 1대 루트 3. 이쪽도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극대를 갖게 하는 x좌표가 얼마지?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이게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좌우 대칭 아닌가요? 2차 함수가 아니니까요. 3차 함수면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좌우 비대칭이고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라는 위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라는 위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 극소의 높이도 외워두어야 하는데, 극소의 높이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2라는 극소에서의 접선과 다시 만나는 x점의 위치가 바로 마이너스 2라고요. 뭐 이쪽도 뻔하죠. 여기 높이가 2인데 이 2라는 높이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함수와 다시 만나는 함수값과 다시 만나는 x점의 위치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차 함수 일반론에 들어있는 건데, 그 3차 함수 일반론을 정확하게 요 놈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가로 4,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가로 4, 세로 4짜리 정사각형 안에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철사를 그대로 약간 위치 이동을 시켜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얘는 x제곱으로 묶인 x-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0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3이라는 실근을 갖게 되는 건데, 중근과 실근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중근과 실근 사이에 그 유명한 그 2대1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서 하나, 둘, 셋이라고요. 셋.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아까 그은 이 극대에서 그은 접선에 다시 만나는 자리가 2다 그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 둘, 셋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0에서 스치면 1에서 변곡점, 2에서 극소, 그리고 이제 3이 한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가 4라고 그랬으니까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
극소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4예요. 아래로 4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4에서 그은 접선이 함수와 다시 만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이 자리가 당연한 듯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외워놓고 나서 3차 함수의 일반론에다가 적용시켜서 사용해도 되고 이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성질을 외우는 아주 좋은 사례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모의고사와 수능 그리고 내신에 각종 문제집에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이 두 개의 함수가.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y 이퀄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과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이라고 했죠. 누가 봐도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 분리라는 건 치환을 통해서 하는데, 이 치환된 변수를 우리가 이름 지어 매개 변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t라는 매개 변수로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이 값자들은 y 좌표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y 좌표. 분리가 됐건 말건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에요. 그리고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 2에서 5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2에서 5 사이에 해당하는 이 독립변수는 x값이라고요. 그러니까 x가 적용되는 자리는, 2에서 5가 적용되는 자리는 여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죠. 2에서 5 사이의 정의역 내에서 t가 갖는 치역을 구하고, 그 치역인 t가 이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하는 y는 t에 대한 3차 함수의 정의역을 제공하는 거다. 그렇죠? 이래서 매개예요. 매개. x와 y를 매개해 준다. 그러면 이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먼저 그려보자면, 얘가 이렇게 생긴 i고요. 점선을 그린 이유는 x값에 커튼을 치기 위해서. x값 커튼을 쳐보면 2의 오른쪽과 2의 왼쪽을 버리고, 그리고 5의 오른쪽을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창이 2에서 5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만 보이죠? 이 2차 함수가 보여지는 제일 높은 세로값과 가장 낮은 세로값을 찾아보시면 요 위치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5를 집어넣으면 33 빼기 30, 3이 된다고 그랬죠, 이 높이가. 그래서 여기로부터 얻어진 마이너스 1에서 3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바로 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대상의 정의역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놈한테는 치역이고 저놈한테는 정의역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어떤 점이 있냐는 거지. 여기서 t3승 마이너스 12t, t3승 마이너스 12t, 3차, 1차. 물론 더하기 1이 있는데, 더하기 1이 있는데, 지훈아? 이 더하기 1은 이쪽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지? 위로 한 칸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지? 그럼 만약에 이 플러스 1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조금 전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우리가 외웠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게 된 3차 함수, 암기하고 있는 3차 함수의 성질이 있잖아.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는 이 변곡점이 원래 원점이었었는데 이 변곡점이 원래 원점이었었는데 위로 한 칸 올라간 거 정도인 거지. T축에서. 그리고 이게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 변곡점에서 이렇게 원점에서 가로선을 그었었다면 요 높이가, 요 위치가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를 t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2 t제곱 마이너스 12 제곱해서 12가 되는 숫자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그렇다면 여기 극대를 갖게 하는 x의 좌표는 얼마일까? 얼마라고? 모두 다 동의해요? 수민아. 살짝 졸린 것 같은데 따라오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 동의해? 왜? 1대 루트 3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2루트 3이면 극소를 갖게 하는 x의 좌표 여기는 2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이 정의역을 적용을 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잘라서 왼쪽은 버려.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사라졌어요.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함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3까지도 마찬가지. 여기 중간에 요렇게 잘릴 겁니다. 2루트 3에는 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3에서 이렇게 잘리면 이 그래프는 이쪽을 버리고 요 안에서만 보면 여기서 출발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최소값을 갖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많은 상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얘 지워지고 12 여기의 높이가 12 최대.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의 위치 얼마예요?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 그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1 마이너스 15 여기가 마이너스 15 최소. 혹시 몰라서 3이라는 값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27 빼기 36 더하기 1 그러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8 높이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놨으면 15번을 몰라서 못 푼 친구가 있다면 15번으로 다시 연습을 해봐야죠. 똑같은 문제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어요? x 값이 없어요. 지금 x의 정의역이 없어요. 이 말은 실수 전체란 뜻이죠. 실수 전체. 그래서 질문도 최소값 하나로 제한이 됐다. 그러면 이 말을 y는 f서클 gx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y는 ft와 t는 gx로 분리를 시킨 다음 t는 gx를 먼저 그리자면 세로축이 t축, 가로축이 x축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차 함수가 대칭축이 2고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x가 실수 전체인가 봐. 얘들아 실수 전체인가 봐. x의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치역인
t 값도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인 마이너스 1, 얘의 꼭지점의 위치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그래프에 이 녀석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미분을 해야지.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고 증가감소를 찾고 그래서 오 이렇게 생겼구나 해야 돼. 그런데 이 4를 더하기 4를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생겼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원점 중심으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던 얘를 플러스 2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던 이 원점 중심의 그래프를 위로 4칸만 올리면 된다. 위로 4칸만 올리면 되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당연히 6까지 올라가겠지. 원래 있었을 때 이 위치로 올라가던 애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와? 2까지 내려오겠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t의 위치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확히 여기에요. 왜냐면 저 원본의 함수인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극대각계 하는 위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거의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죠.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넣어야 할까를 알면 되는 건데. 자, 봐봐. 얼마야? 그렇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미 아까부터 답은 나와 있었어요. 저거다 다시 넣지 않아도. 이렇게 푸는 문제.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늘 합성 함수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니네가 얼마나 많이 듣던 말인 줄 알아? 합성 함수 역함수가 제일 어렵다. 합성 함수 역함수가 제일 어렵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수학 1에서도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 합성 방정식 풀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고 수2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적에 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합성함수, 역함수가 가장 어려워요. 그때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를 암기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제가 원론으로 풀겠습니다. 원론으로 풀면 얘가 요구하는 바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서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인 걸 줄 테니 넌 그것으로 K를 구하여라 해요. 넌 그것으로 K를 구하여라. K를 구하고 그 다음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완성한 상태에서 이 범위 안에 있을 가장 높은 위치에 y값을 구하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점마의 그림을 그려야죠.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서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이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된 0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이므로 도함수가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릴 텐데 요게 0이므로 y축은 여기 있고 x축은 어딘지 모르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3이면 얘가 갖고 있던 이 위치까지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같이 벌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랑 만나는 때는 한참 뒤일 거라고. 그리고 3 사이니까 3은 2의 바로 옆이니까 한 요 정도나 되겠지. 그래?
아니다. 0, 0, 1, 2니까 3이면 요 위치까지는 다시 올라가겠구나. 뭐 아무튼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여기가 3 정도 될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줄 테니 그 말은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요 높이가 마이너스 8이란 얘기고, 예,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요 마이너스 2가 최소를 갖게 하는 x값이므로 f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4,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플러스 k인데, 예,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랍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건 k가 상당히 큰 플러스 값임을 알 수 있죠. k가 32였어요. 32. 그래서 여기를 32로 완성을 하고, 그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요렇게 올라갔다 요렇게 내려갔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0일 때를 한번 넣어보고 0, 0 그러면 여기에 32, 예, 그 다음에 3일 때를 한번 넣어보고 3도 집어넣으면 54 빼기 96에 54 해서 0 되고 32.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3일 때도 높이가 32예요. 이게 마이너스 8부터 올라와서 32 내려갔다가 32 이렇게 되는, 예, 이것도 불안한 사람들은 2를 또 한번 넣어봐요. 2를 넣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8보다 더 높으면 최소값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해예요. 정해. 네? 이게 정해예요. 미분을 썼죠. 이렇게. 근데 전 지금부터 미분을 안 쓰고 풀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기도 하고요. 실수했다. 알갱이 없는 음료수를 사는 게 아니었는데. 어쭈, 졸려? 참, 네. 졸려? 어? 간만에 또 영상으로 이름 불러야 되나? 지훈아! 졸려? 보세요.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즉 x제곱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저 fx라는 녀석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2를 묶어서 x제곱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에 있는 도형의 이동을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되게 쉬운 얘기란 말이지. 이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하여 위아래로 잡고 두 배로 잡아 짠 거예요. 두 배로 늘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배로 늘린 다음에 더하기 k, 뭐 k가 양수인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예, k가 양수면 그렇게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늘어난 애를, 예, 위로 k만큼 올리거나 아래로 k만큼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요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 배로 쭉 잡아째면, 예? 두 배로 잡아째면 이렇게 잡아째지면서 이 아이가 이게 y축이고, 예,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될 거라는 거지. 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8. 아니 마이너스 8? 맞지. 마이너스 8. 이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가 0. 근데 그 애를 k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K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요 자리가 요 꼭지점 0이었던 자리가 K가 될 테고 K만큼 올라갔으니 K가 됐겠지. 예. 그리고 마이너스 8이었던 요 위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됐겠지. 이해돼요? 다 그렸어요. 그림을. 자,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짠다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극소값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x 이퀄 2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완벽한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 뭐라고 했어, 이거? 다시 만나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면 요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서 한참 내려가는 애겠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 예, 최소값은 너무 수직으로 그었네.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려보면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의 위치에서 생기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40이 되고 플러스 K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더라에 K는 32인 걸 알았다 치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최대값은 그냥 K가 32니까 요 높이가 32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극소를 갖게 하는 x좌표가 2거든요. 2.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을 다시 기억한다면 요 높이가 3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3에서의 높이도 32인 거지. 그러니까 최대를 갖게 하는 x값이 2개 있는 거고 이렇게 구한 거고. 잘 지금 보시면 풀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분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알 수 있어요. 외우는 것의 힘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의 힘. 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의 반복인데 fx가 해놓고 막 a, b 잔뜩 있잖아. 예? 근데 그 속살을 다시 보면 a 하고 박스 칠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A로 딱 묶은 블럭까지가 여기서 A 빼들고 여기서 A 빼고 A로 묶어버리면 그 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다고. 그리고 더하기 B. 그럼 방금 전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또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이 아이 하나 둘 셋 여기 3 지나고 0 지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던 요 i, 요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만나는 자리가 마이너스 1인 요 i. 요 i를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은 a배 해야 0이고 마이너스 4는 잡아 늘리면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의 a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i를 b만큼 들어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슬쩍 너희는 지우개가 있으니까 이걸 살짝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요 위치가 b가 되는 거죠. 요 위치도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요 높이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해돼요? 자, 이제 커튼을 쳐요.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라고 커튼을 이렇게 치면 1이 어디냐면 요놈의 변곡점 자리란 말이에요. 변곡점 자리. 변곡점 자리에서 이렇게 커튼을 치고 그 다음에 3은 여기네. 여기. 요 자리. 요 근이 되었던 자리. 그러니 변곡점에서 내려갔다가 쫙 올라간 여기가 최대.
그럼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10. 예, 그럼 요 B 값이 10. 최소는 2. 그럼 얘가 10인데 이 값이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A는 2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혀 다른 유형의 이제 도형을 활용한 문제인데 상황을 먼저 살펴보죠.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곡선이에요. 이차 함수가. y는 x제곱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겠지. 3,0. 3,0이면 뭐 한참 오른쪽에다 이렇게 둬봅시다. 여기 A 3,0이 있다고 내 맘대로 지정을 해주면 요구사항은 되게 심플한 거야. 얘가 P가 여기라면 이 거리, P가 여기라면 이 거리, 여기라면 이 거리, 여기라면 이 거리, 여기라면 이 거리, 여기라면 이 거리가 되겠지. 예, 그리고 다시 절로 가면 여기라면 이 거리, 여기는 이 거리, 여기는 이 거리. 이렇게 뭐 어찌 보면은 A에서 레이저를 쏴서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비추면 된다라는 거야. 저 파란색 선분들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어디 있으며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 있으며 얼마입니까? 이 파란색 선분들 중에 제일 짧은 애. 이게 질문이 거리의 최소 값은 일 수도 있지만 거리가 최소가 되는 P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원 취지와 그것의 해법을 먼저 보여줄게요. 너희가 할 법한 이야기는 뭐냐면 P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동점을 T, T 제곱으로 잡는 거지. 그 다음에 A와 P 사이의 이 거리를 LT라 하여 거리를 함수로 잡는 거예요. T에 대한 함수로. 거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P 때문에 변하는 함수이다. 이렇게요.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돼요? LT는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지훈이는 기억하려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더한 거? 더하기 아니냐고? x는 x끼리 빼고 그치? 여기 점 있을 때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t의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달려있는 애를 어떻게 최소값을 구해요? 쉽지만 루트는 잠시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 루트는 잠시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함수만 이렇게 빼내면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가 되는데 t에 대한 4차 함수가 됩니다. 왜 루트를 무시하지? 루트가 증가함수예요. 따라서 루트 속 안이 제일 큰 애가 루트를 씌워도 제일 커요. 루트 속 안이 제일 작은 애가 루트를 씌워도 제일 작아요. 루트 자체가 증가함수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은 지금 뭐냐면 이 ft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ft의 최소값을 루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LT를 구할 거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미분해야지 뭐. 미분해서 t
4t 세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 여기서 갑자기 막막해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저 미분은 또 왜 하는 거지, 저 사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민아, 도함수의 활용 왜 배운다고? 그렇죠. 그래프 그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만약에 어떤 그 t에 대한 축 안에 이 애의 그림이 이렇게 완벽하게 눈앞에 그려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려져 있으면 이 질문이 되게 우스운 질문이 되는 거지. 아니 여기요,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여기가 제일 작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바로 그걸 하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수순이야 뭐 좀 살짝 지겨운데, 이제 얘로 이렇게 극대극소를 그려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2로 묶은 2t 3승 더하기 t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2, 0, 1, 마이너스 3. 이거 괜히 또 빼먹지 말고요. 2차항이 계속 0입니다. 그리고 1, 2, 3. 오케이. 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녀석이 되었습니다. t-1,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너희는 익숙치 않겠지만 요 조합도 허근 나오는 되게 유명한 조합이에요. 2, 2, 3, 1, 1, 2, 2, 2, 3, 3,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허근이야, 허근. 아시겠어요? 그 말인즉슨 이 3차 함수는 1에서만 근을 가지고 나머지 한 근은 허근이다. 그러니까 1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이므로 1에서 극소이자 최소를 갖게 되는 그림인 겁니다. 알고 보면 이 그림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다 라는 뜻이에요. 눈 떠. 아니 고개를 똑바로 세워. 자세도 똑바로 세우고 허리 넣지 말고. 결론은 뭐다? 1에서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F1 여기로부터 F1을 구해보시면 1, 1, 1 마이너스 4, 5 요 높이가 5였네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 FT의 최소값이 얼마예요를 왜 궁금해하겠어요? 왜? 궁금해할 이유가 없지. 이거 눈에 보고 있는데 5예요, 5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의 최소값이 5다. 따라서 LT의 최소값은 루트 5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좀 덩어리가 크죠? 너무 크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나 이 동태눈들을 마주보며 수업하기 되게 힘드네, 진짜. 좀만 참아보시죠. 자. 내가 쓰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레이더의 원리인 거지, 레이더. 이렇게 비행기들이 관제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비행기가 있냐 없냐, 거리는 얼마나 되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구형으로 파장을 쏜단 말이야. 구 형태로. 구의 특징이 뭐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거지.
구면까지는. 예. 그래서 쫙 그러면 적이 여기서 다가와, 여기서 다가와. 그럼 어느 미사일부터 막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 팍 퍼뜨려가지고 나한테 내 파동에 제일 먼저 맞은 놈이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하나 빵 떨어뜨리면 이렇게 파문이 생길 건데 이 파문에 있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3,0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나갈 때 이렇게 원을 파문을 키워나갈 때 제일 먼저 닿는다면 그 자리는 이런 상태일 거라는 거죠. A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점들을 쫙 돌렸는데 그 점 중에 한 점이 이 포물선과 접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A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답으로 직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답으로 직진하는 방법. 오호, 환장하겠네. 좋아. 뭐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답으로 지정하고 요 자리인 t, t 제곱을 한마디로 요 자리인 t 값을 직접 어떻게 구할 거냐를 쓰는 거야. 실제로 나는 미분도 하지 않지만 미분을 해야 한다면 미분을 써야만 한다면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공통접선을 갖는다. P점에서 원과 포물선의 공통접선을 갖게 된다.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점말을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 기울기는 2t예요. 2t. 그리고 그럼 이건 포물선에 접한다의 뜻이고 원에 접한다는 어떻게 하지? 원에 접한다를 어떻게 사용할까? 네, 원에 접한다는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 자리를 이어주면 이게 자신의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 또 지훈이가 잘하지. t, t제곱과 3,0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잘 구하지, 지훈이.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1년 전에 배웠는데 얘는 최근에 배웠거든. 기울기.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또 까먹었네. 씨발. 너 요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나한테 물어서 처음 알았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라 그랬잖아요. X끼리의 빼기 분의 Y끼리의 빼기. X의 증분, Y의 증분.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괜찮아, 지훈아. 맞아. 킹건이도 지가 주가 조작한 거 알고 있을 거야. 알고는 있지. 말을 안 할 뿐이지.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가 요 AP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기울기와 ET,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를 이용해 주면 된다. 요 방정식의 해인 T 값이 정답이고요. 올려보면 2t 3승 아니지, 맞나? 2t 3승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 넘어오면
2t 3승 플러스 t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좀 전에 기억을 하신다면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우리 얘 0 되는 값 찾았죠? 그리고 0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걔가 답이었었죠? 그게 동일한 상황을 묻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게 들어가도 결론이 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라는 거야. 그럼 점점 좋은 풀이가 찾아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t-1과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은 제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이걸 가지고 극대극소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난 저 해당 t값을 찾기로 했으니까 t = 1,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p점, 정답의 p점이 바로 1,1이었다. 그래서 1,1부터 3,0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에요. 루트 5. 답이다. 뭐? 아. 두 점 사이에 기울기도 대답 못 해놓고 쉬어가자네. 합시다. 19번은 18번하고 똑같은 문제이니, 한번 방금 설명해줬던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해서 풀어보시고요. 최대 최소의 활용,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 중간고사에서 봤었던 극한의 활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한식을 하나 주고 그 극한식의 수렴값이 얼마냐를 질문을 했다가 학생들이 이제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야, 이 극한식을 니네가 만들어봐. 내가 정황을 줄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봐. 이런 다음에 극한식을 제작하고 그것의 결과물까지 얻는, 요런 식의 이제 질문을 활용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메인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서 이렇게 커튼을 잘 닫은 다음에 어디가 가장 낮고 어디가 가장 높은지를 얻어내는 걸 최대 최소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미분이 익숙해지고 그래프가 익숙해지면 이제 나한테는 좀 쉬운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아이 뭐 이까짓 거 잘해봐야 3차 잘해봐야 4차인데 제가 얼마든지 그리죠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활용으로 그래? 그러면 정황을 줄 테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함수를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를 네가 만들어봐. 만들어서 그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인간은 뇌를 사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인간 외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적자 생존을 통해서 이 방정식을 계산해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벌이라고 불렀던 벌의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밀랍을 사용해서 자기네 집을 만들 때 5만 종류의 모양의 집을 만들었을 거라고. 집을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집을 만들 어떤 벌들은 멸종당하는 거죠. 멸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애들이 이런 모양의 벌집도 만들어 봤을 것이고, 이런 모양의 벌집도 만들어 봤을 것이고, 이랬다가 멸종 이렇게 돼서 딱 지금의 정육각형 플렉타일이라고 그래요. 플렉타일의 모양을 만들 어떤 개체들이 자연의 시련, 즉 태풍, 비바람, 홍수, 외부의 적,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제일 튼튼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하고 이 단위 면적당 사용 공간이 제일 넓구나. 그걸 깨달았겠니? 깨달은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지은 애들이 있을 거야. 얘네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DNA에 남고 유전이 되어서 지금의 모든 벌들은 다 요 모양으로 집을 짓죠. 그런 거예요. 환경이 또 바뀌면 이 집을 지었던 애들이 다 멸종당하고 또 다른 어떤 플렉타일을 지은 애들이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이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이렇게 세타를 잡고 방정식을 만들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요 세타 각도를 얼마로 했을 때 이게 단위 면적당 면적이 가장 넓으며 강성이 제일 좋은가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120도가 나와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지. 멸종당하지 않고 생존할 방법을 찾는 거. 예? 그러니까 수학을 어디다 써요 그러는데 이런 데 써. 이런 데 써요. 너희가 멸종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우한 DNA를 갖고 태어나도 멸종당하지 않을 수 있게 사용해 주는 게 수학이다. 자,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y는 4-x제곱이라고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여기가 2, 여기가 -2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4고. 내접하고는 끄트머리가 닿아 있다는 뜻이죠. 곡선에 닿아 있다는 뜻이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다시 말해, 직사각형, 모든 각이 직각인 사각형을 x축 위에 이렇게 한 변을 두고 만들어 보라는 건데, 요런 아이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만의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접에는 요런 것도 내접이니까 요런 아이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런 아이 자체의 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커?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이렇게.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상충이라고 그래야 되나? 높이가 높을수록 넓이가 큰데, 높이가 낮으면 밑면이 넓어져요. 밑변이 길어지고 높이가 낮아져요. 이게 좁혀 들어가면 밑변은 줄어드는 대신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항상 그렇듯 여기에 어떤 중간에 어떤 아이가 자신의 면적을 최대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모양이 예쁘면 정중앙이고 지금처럼 이제 일정치 못한 포물선의 모양이면 어느 균형점이 있겠죠. 그 균형점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 얼마지? 라고? 얼마지? 그래서 요거를 역시나 실험을 통해서 여기가 최대군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점을 잡을게요. 아이고 씨. 한 점을 잡을게요. 한쪽 꼭지점이야. 얘는 그럼 t, 라고 x좌표를 놓으면 4-t 제곱이라는 높이를 갖는 점이겠죠. 점. 이 점에서 옆으로 보내서 이렇게 가로 밑변을 세로로 보내서 수직을 보내서 높이를 이렇게 만드는 직사각형 하나의 면적을 ST라고 할 거예요. 왜? T에 따라 바뀌는 넓이니까. T에 따라 바뀌는 넓이니까. 그러면 ST라는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로 만들어지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요만큼을 제가 T라고 한 거라서 정확히 반대편 대칭에 있다고 하면 반대편 길이는 2T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로 길이 전체는 2T.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간단해요. 세로는 이 Y좌표가 즉 이만큼의 높이라서 여기다가 4-t 제곱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t에 대한 3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3차 함수. 이제 만들었으니 얘를 미분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의 최대값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미분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자 보세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볼게요. 마이너스 2t 괄호 열고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는 t-2t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너희가 떠올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예, 그때 배웠던 3차 함수의 원리가 여기도 그대로 쓰입니다. 마이너스 2와 0과 2 이렇게 예, 원점 대칭의 모양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이게 원점 그 변곡점에서 그은 가로선과 축이 다시 만나는 점 사이를 1대 루트 3 이 되는 요 지점이 여기 극대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요건 얼마 하면 돼? 요거 루트 3분의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대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분의 2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는요 하는데 t값 사실은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때 t의 범위는 0에서 2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내가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쪽은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버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 ST의 그림은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최대 높이 루트 3분의 2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요 원식에다가 S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4, 3분의 8 그죠? 예. 3루트 3분의 84, 32 또는 9분의 32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활용이라고 해봐야 한 단계 더 거쳐가는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근데 이것만 나오면 그렇게 죽자고 못 풀어요 또. 이것도 활용의 별것 아닌 예입니다. 0,3을 근으로 하는 0과 3을 근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0과 3 사이에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OPH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로 놓는 거 이제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예요. 네, 가로의 길이는 T예요. 어이구, 그냥 둘이 곱하면 됐던 거네. 그지? 네, 둘이 곱하면 됐던 거네. ST는 2분의 1 T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T인데 여기서도 우리랑 아주 친한 애가 나오죠? 마이너스 T를 바깥으로 빼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에 괄호 열고 T 마이너스 3 여기서 많이 보는 거다. 그러니 0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 하고 끝나는 이런 3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얘가 없으면 내가 완벽하게 아는 그래프잖아. 그래서 이 극대의 높이가 2예요. 2인데 그 전체를 2분의 1 배했으니까 반으로 줄었다고 하면 이때의 높이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 공식만 까먹고 있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엄청 불안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기억하고 있을까? 사다리꼴의 넓이 이 공식은 기억하고 있을까? 네. 상황을 살펴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높이가 12 높이가 12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라고 하면 요렇게 아니지 여기는 다 보이겠지. 그리고 요렇게 내려져서 바닥에 이렇게 얘랑 동심원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원기둥. 물론 밑면을 줄이면 더 높이 올라가고요. 밑면을 넓히면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접을 유지하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상호 보완적 관계 때문에 중간 어딘가에서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구하라. 그림은 되게 멋있게 그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설명하는 자가 내가 또 한때 꿈이 화가였어요. 그림 잘 그립니다. 쓸데없는 데 써먹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려놓고 니네한테 설명은 오 막 이해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 풀 사람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실제 문제를 풀 사람은 정면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정면도를 그리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12 여기가 6 그러면 이거 직각해서 2대 1이구나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도를 그려야죠. 정면도. 원기둥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 결국 이 원기둥의 부피라는 건 이 반지름과 높이의 요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봐요.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다. 이렇게 파이 r 제곱 h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근데 독립변수가 r과 h 두 개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지. 그 관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 길이가 r이거든. 요 길이가. 그리고 요 길이가 h거든.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12-h겠다. 그죠? 12-h. 그러면 얘네 둘이 닮았어요. 왜? 직각이니까. 그래서 얘 대 얘는 2대 1이다. 다시 말해 12-h가 r의 2배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2대 1 이렇게요. 그러면은 h는 으로 써주면 h는 넘어가면 12-2r 뭐 다시 쓰면 2배 한 6-r 정도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2배 한 6-r r에 대한 3차식이죠. r에 대한 3차식인데다가 2파이라는 계수에 r제곱 r-6 한 거에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하면 또 엄청 쉬운 애가 돼요. 얘가 가로축이 r축일 때 이렇게 내려와서 스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6이다 이거야. 그럼 하나 둘이 누굴까? 하나 둘 2와 4겠죠. 그래서 r 이퀄 4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r 이퀄 4일 때. r 이퀄 4일 때. 4 집어넣으면 16,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주면 4, 64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유명해요. 이 아이는. 유명해요. 이런 식으로 뭐에 내접하는 무언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구에 내접하는 원뿔 이런 거. 구에 내접하는 원기둥 얼마든지. 아니구나. 구에 내접하는 원기둥. 반구에 내접하는 원기둥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고요. 시간이 어정쩡한데 원본에서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몇 번? 39번. 아하. 전개도
이것도 활용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를 요렇게 가위질을 하겠다는 거잖아. 가위질을 해서 잘라내고 요 직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면서 딱딱딱딱 이렇게 달라붙으면 요렇게 생긴, 나 그림 잘 그린다고 했다? 정육각형 찬압 같이 생긴, 보석함 같이 생긴 애가 만들어지겠지.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하고, 이런 문제는 쉬운 게 높이 x를 정해줬어요. 뭘 구하라를 지정해줬잖아. 대개는 안 줘요. 내가 놔야지, 미지수로. 그러면 하면 돼. 근데 뭘 놓치냐면 주로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양이 뭐냐? 이 모양이 뭐냐? 예. 정육각형은 여기가 120도고요. 120도고 반으로 가르면 60도가 됩니다. 예. 게다가 이게 이제 수직으로 뻗었기 때문에 직각이 돼서 1대 2대 루트 3 이걸 많이 놓쳐서 그래. 예. 자, 요 길이 x라고 하면요. x라고 하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x가 되거든. 1대 루트 3이니까.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이것 때문에 밑면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요 길이가 정확히 뭐냐면 요 길인데 요 길이는 4루트 3에서 요 길이를 2개 뺀 겁니다. 그 두 개 중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4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아니지. 이걸 아예 3분의로 쓸까? 3분의 x 루트 3? 예, 3분의 2x 루트 3. 이렇게 뺀 게, 이게 밑변의 한 변 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도형 쪽을 좀 자주 다루려면 암기하고 있으면 편한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에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 변 길이 a다. 그럼 이거 넓이가 얼마냐?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정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에요. 물론 유도해도 돼요. 네. 그냥 빠르게 하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밑면의 한 변 길이잖아요. 그럼 밑면의 면적이 얼마냐?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예, 정육각형이라는 애가 원래 정삼각형 6개의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한 거는 요거 한 길이를 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 한 개를 구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6배를 하면 되죠. 계산 엄청 들어올 것 같지? 안 그래. 이거 루트 3 제곱하니까 이 루트 3까지 같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밖으로. 그럼 별거 아니야. 그냥 완전 제곱식 하나일 뿐이야. 거기에다가 x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부피가 되는 겁니다. 기둥부피잖아. 예, 정육각형을 밑면으로 한 이걸 정육각 기둥이라고 그래요. 정육각 기둥. 높이가 x니까 요거 하나 구해서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6배를 한 후 x를 곱해주면 부피가 된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거 빼가지고 제곱해보면 x 하나, x 마이너스 얼마짜리 하나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편해라 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 수민이가 오늘 영 상태가 메롱이네.
또 있나? 혹시? 궁금한 거? 내가 다 해줄 순 없으니 개인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진 게 있으면 봐준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오늘 했던 거예요. 활용. 이렇게 1차 항에 하나 빠진 애가 나오면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보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제곱 하나 그것으로의 간격이 3인의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외운 애는 아니야. 아까 우리가 외운 애는 x제곱 x-3이었지.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원점에서 이렇게 스치고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재미없기만 해봐. 재밌는 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중근과 실근 사이의 간격이 3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철 쏴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야. 한 철 쏴가지고. 그래서 얘 봐요. 중근이죠. 실근이죠. 실근이 -3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중근과 실근의 간격이 3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다만 어디만 바뀌어? 여기 실근의 위치가 -3일 뿐. -3, 그럼 -2, -1, 0 해서 여기 가서 중근 생길 거거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이렇게 하나. 그 하나가 -2인데 -2가 4까지 올라가요. 왜? 위아래 4라고 그랬잖아. 얘가. 그리고 이 여기까지를 두 번에 나누어 내려오면 됩니다. 둘, 셋 이렇게. 셋. 굳이 마저 하나 그린다면 1에서 이 4까지 다시 올라가면 돼요. 한 번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이 애를 밑으로 4칸 내리면 어떻게 되겠냐. 4칸 내리면 이 4라는 높이가 있는 애인데 얘를 밑으로 4칸을 내리면 X축이 1위로 가겠지. 1위로 가겠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여기가 뭐요?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애를, 자, 그리고 -1이 어디야? 예, 여기죠. 변곡점. 그럼 변곡점의 높이는 -2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질문. 닫힌 구간 -1에서 a까지의 함수 중 최대값을 fa라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부터 a 자리에 0과 1과 2를 넣을 건데 이 커튼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잘라보겠다는 얘기예요. 커튼을 펼칠 때 오른쪽을 펼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0이 되면 -1에서 0이 되면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2. 이게 -2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1 하는 순간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0까지 올라가요. 0까지. 그리고 2는 몰라요. 2는 값을 넣어봐야지. 네, 2는 2일 때가 최대일 테니. 알겠어요? 네, 그렇게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열어봐라. 그러면서 최대값 찾아서 답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요거에다가 이렇게 -9x 플러스 5 붙인 걸로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돼. 이건 안 된다. 예, 이 애 때문에 엄청나게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요럴 때만 미분을 해요. 저도. 요럴 때만. 또 뭐 있나? 27 있네. 27. 3루트 3.
네, 이것도 또 뻔한 얘기. 이것도 뻔한 얘기. 얘는 홀수. 하나, 둘. 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원점 대칭으로 있었다면, 참 그림 성의 없이 그렸다. 하나, 둘. 예, 원점 대칭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여기가 3 루트 3. 왜냐면 27에 루트 씌운 거니까. 그럼 수민아, 여기가 얼마라고? 잘했어.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그렇게 생긴 i가 k만큼 올라갔다고 그래. k만큼. 그럼 가로축을 이렇게 하고 세로축을 원점에다 갖다 놓은 다음 여기를 k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k. 그럼 재밌는 게 변곡점 높이가 k가 됐잖아? 그지? 변곡점 높이가 아니구나. 극대극소의 합이 아닙니다. 예. 이러면 이제 0에서 4라고 하면 이 3의 바로 옆에 4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럼 최대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플러스 k, 그리고 최소값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둘의 합이 50일 때 k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스토리. 이쯤 하겠습니다. 꽤나 정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도함수의 활용 3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기에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다지고 지나가십시오.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